모기지 이자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자 미 주택시장에는 매물이 많아지고 호가를 낮춘 매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 소매 판매가 3월에 전달보다 0.5% 늘어났으나 물가 인상을 적용하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100%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저가 제품의 수입선은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정부 모기지 회사 프레디맥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주택을 구입한 경우 모기지 이율이 최저점이었던 1년 전보다 38%나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들은 매물이 가장 많은 5월이 되면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자 미국의 주택시장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레드핀은 지난 4주간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를 낮추는 매물도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리얼터닷컴도 신규 매물이 1년 전보다 8% 증가했다며 올 5월까지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주택 매물은 5월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 후원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오늘 11년 만에 5%를 넘어서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1년 전보다 평균 38%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미국의 중위주택 가격인 37만 5천 달러짜리 집을 20%의 다운페이로 지금 산다면 매달 1,700달러를 이자로 내야 하는데 이는 1년 전 1,223달러에서 470달러나 늘어난 셈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데다 매달 최소 수백 달러씩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에 적극 나설 사람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구당 매달 327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도 강력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율 급등 기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용점수라며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이자율은 낮아진다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최소 740점은 돼야 대출기관이 위험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매체 측은 대출 신청 전 반드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미납된 청구서를 지불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비 부채가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최대 100점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도 미국 내 소매 판매가 3월에 전달보다 0.5% 늘어났으나 물가 인상을 빼면 0.7% 감소한 셈입니다. 이는 휘발유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미국민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자동차와 가구류 등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40년 만에 물가 급등 때문에 총 판매액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3월에 전달보다 0.5% 늘어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월에 0.8% 증가에 비해 다소 냉각된 것입니다. 특히 3월 한 달간 물가가 1.2%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매 판매는 0.7%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3월에 소매 판매가 0.5%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휘발유 값의 급등으로 주유소 판매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3월에 18.3%나 급등했으며 주유소 소매 판매는 8.9% 늘어났습니다. 식료품점과 식당, 술집 등의 소매 판매는 각각 1%씩 늘어났지만 물가 인상보다 낮았습니다. 물가 인상보다 더 많이 판매가 늘어난 분야는 일반 상품이 5.4%, 스포츠용품과 전자제품이 각각 3.3%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판매는 19%나 급감했습니다. 또한 강세를 보여온 온라인 판매는 6.4%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3월의 소매 판매 실적을 분석해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의 최고치인 8.5%까지 급등하자 미국민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식료품에서는 대폭 줄이지 못한 채 자동차와 가구, 온라인 쇼핑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3월에 18.3% 급등한 데 비해 유류 판매는 8.9%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미국민들이 운전도 줄이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 지출의 절반은 휘발유 값과 자동차 구입 유지비를 포함하는 교통비, 그리고 렌트비를 비롯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아 유가 급등이 지속되고 연쇄 금리 인상이 더 가파르게 단행되면 지갑 열기를 더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면 물가를 다소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냉각되면 불황, 불경기에 빠질 위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김유미입니다. 미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아직 문제지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신규 감염 사태가 봄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대부분은 감기쯤으로 이미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은 9%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으로 미국민 10명 중에 9명은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이상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 4명 중에 3명꼴인 76%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문제지만 충분히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여론도 17%나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은 당파별로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고 대답한 전체 여론은 9%인데 민주당원은 16%인데 비해 공화당원은 고작 3%에 불과해 5배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대답은 전체가 17%인데 공화당원은 31%인데 비해 민주당원은 3%에 불과해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지만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민 76% 중에서 공화당원 66%, 민주당원 81%로 가장 차이가 적었습니다. 미국민들의 이 같은 인식 변화로 미국에서 일상 복귀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머지않아 팬데믹 전염병이 독감과도 같은 엔더믹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신규 감염의 86%나 차지하면서 지배종이 되고 30여 개 주에서 감염자들이 다시 늘고 있으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4월 들어 직장 사무실에 근무하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항공여행, 스포츠 행사 등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한 조치나 락다운 봉쇄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얼마 전 70%였으나 이제는 50%로 급감했습니다. 직장 내 실내 마스크 쓰기는 39%에서 22%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소셜 네트워크 회사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주식을 100%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그동안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을 자체적으로 삭제해왔는데요.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설령 가짜뉴스나 과격한 발언일지라도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트위터를 100% 인수하기 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 네트워크 회사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주식을 주당 54.2달러, 총 430억 달러에 100%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이달 초 9.2%의 지분율로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된 지 열흘 만에 나온 소식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회장 브렛 테일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트위터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트위터에 투자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필수 요소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43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이번 제안은 최선이자 마지막 제안이 될 것이라며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 가짜뉴스,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트위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월가에서는 머스크가 설령 가짜뉴스나 과격한 발언이라도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트위터를 100% 인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제안한 매입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위터의 주가가 1년 전 주당 7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머스크가 제안한 주당 54.2달러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계속해서 상장사로 남는 것 중 어느 쪽이 주주에게 더 좋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물가 급등을 초래한 공급 대란을 조기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 대책으로 첨단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저가 제품의 수입선은 주변국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컴퓨터 칩과 같은 첨단 제품과 국가안보 관련 제품들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되 중국에 치우쳤던 저가 제품의 수입선은 다른 동남아 국가나 이웃 중남미 국가들로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게 공급 대란을 겪게 하며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초래한 지구촌 공급망 문제를 분석한 백악관 경제팀은 팬데믹이 끝나도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장기 대책으로 해소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한 400여 쪽에 달하는 연례 경제 보고서에서 7대 분야의 하나로 공급망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은 팬데믹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였던 지구촌 공급 대란은 여러 요소들이 뒤엉켜 있어 악화된 것이어서 머지나 팬데믹에서 탈출해도 공급난 문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급난과 이에 따른 물가 급등은 비록 3월에 8.5%로 정점을 찍고 다소 내리기 시작해도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1년은 더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팀은 공급망 문제를 해소할 중장기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제시했습니다. 첫째, 컴퓨터 칩과 같은 첨단 제품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품목은 미국 내 생산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생산 능력, 보안을 갖추고 있어 국내 생산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첨단 분야와 국가안보에 직결된 장비와 부품, 원자재 등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돼 미국 내 확충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미국 내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에게 오일과 천연가스의 시추와 생산도 대폭 늘려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에너지 회사들이 이미 허가받은 퍼밋만 해도 9,000개가 있다면서 증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둘째, 저가품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확충하기보다는 수입선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저가품의 수입을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다변화해서 공급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빈국들이나 개도국들에게도 세계와의 혜택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에서는 원거리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로부터 저가품을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공급망을 다양화해서 확충해 나갈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저가품의 수입선을 다양화하면 공급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 내 물가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준비제도와 비슷하게 3월에 8.5%까지 급등한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잘해야 올 연말 4.3%까지 낮추는 데 그쳐 물가의 고공행진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미국민들의 인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음식,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음식이 약이라는 철학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한식의 매력에 요즘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전통과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한식당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그리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 한식집 미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가는 페이팩스의 유일한 한국 식당으로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미가가 꾸준하게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 가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맛이 일단 꾸준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가를 대표하는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고기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불고기가 이제 저희 메인 그런 그 고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 아니면 대구탕, 육개장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요. 예. 네, 미가를 대표하는 맛있는 메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정말 미가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이 불고기인데요. 불고기는 미가의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한데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사실 고기는 제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항상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기 질이 굉장히 좋으신 걸 아마 씹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불고기 특징은 육수랑 같이 드실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시면서 그 고기의 맛이 우러난 육수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자랑이에요. 네. 네, 이렇게 불고기뿐만 아니라 양념갈비, 생갈비, 고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미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사용하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기는 제가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구입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걸 첨가한다고 해서 어떤 맛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양념을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본질의 맛을 좀 해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는 정말 추운 날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메뉴들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탕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구탕, 그 다음에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법 그 고추기름을 내서 좀 드시면 시원하고 저희는 파 같은 거를 아낌없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워낙 고기가 좋은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갈비탕은 저희가 비프 브로스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다 육수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뭔가 틀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특별히 미가의 대구 매운탕은 개운하고 또 얼큰하고 시원하다는 그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대구를 작게 자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방 후루룩 끓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미가에서는 그 김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담근다고 들었어요. 이 김치와 또 앞에 있는 밑반찬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포기김치가 아닌 걸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더 힘들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먹을 때 시원한 맛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젓갈 같은 거를 많이 넣지 않고요. 드셔보시면 좀 개운한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젓갈이 덜 들어가서 좀 그런 맛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재료를 더 많이 넣는 게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조금 깊다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반찬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전혀 조미료나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건 넣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가게를 할 때 생각한 것이 저희 애들을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고 싶다가 제 그 맨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드셔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한 맛일 수 있는데 드실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한식당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제일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참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가족이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그리고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상차림을 내갈 때도 그렇고 조금 가족과 같은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른 집하고 틀리지 않나.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포장을 집에 갖고 가셔도 뭐 국물이 샌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식어도 조금 맛이 틀리지 않게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모든 저희가 하는 메뉴 다 투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해요. 아이들한테 또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